가장 베스트하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한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서 학습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내 상황에 맞게 핏하게 대비가 되어야 되는 건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중엔 스펙이 좀 부족해서 걱정이신 분도 있을 거고요. 스펙은 충분한데 결과가 안 나와서 답답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죄송한 얘기지만 둘 다일 수도 있겠죠. 뭐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반화된 기준으로 대비를 했다간 이도저도 아닌 꼴로 힘들게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내가 어떤 상황인지 상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고 아플 때, 약을 지을 때 내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고 임해야 적절한 처방을 받겠죠. 뭐 여러 컨설턴트 분들 그리고 시중 언론을 통해서 만나보셨겠지만 대기업의 공채 시즌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12월 달에도 2월 말에도 대기업군의 특정 기업의 공채는 열리게 되어 있고 보다 빠르게 서류가 마감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고 떴네? 한번 지원해 볼까? 기업 분석부터 해야지. 기업 분석 3일. 그래 이제 한번 자소서 초안을 써볼까? 초안 3일. 점검 3일. 9일인데 제출하려니까 공고가 끝났네. 이러면서 또 막 눈물 흘리고 울고 막 이러면 이게 안타까운 일의 반복 아닐까요? 이럴 때일수록 미리미리 작성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지원 동기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작성이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도의 성장 과정과 성격의 장단점 적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트렌드입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건 AI 채용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AI 채용을 제외한 나머지가 근기간 내 내년 상반기 이내로 취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AI 채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시기적으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AI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상시 채용과 경력직 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희망하지 않았던 기업으로도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점차 늘고 있고 마치 처음부터 희망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쓰고 면접 답변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사이에서 여러분의 경쟁자들에게 현재 준비되어 있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입에 대한 채용 수요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건 그만큼 빠르게 업무에 적용해서 쓸 수 있는 분을 찾겠다는 니즈고요. 그나마 그 신입 채용도 인턴이나 계약직 이후 전환형 면접을 봐야 되는 이런 식으로 점점 마이크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그래도 채용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서류 전형은 뭐 좀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필기고사나 사기업의 적성검사의 전형은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난이도가 올라가겠다기보단 여러분들의 경쟁자들의 커트라인이 더 올라갔다는 게 좀 더 적합하겠죠. 지금 오늘 이런 류의 얘기를 들었다면 이따가 소개해드릴 자소서 항목 미리미리 써보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면접 답변 자기소개도 중요한데 필기고사의 내 수준을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라면 요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가서 이 그 필기고사 혹은 적성검사 문제집 한 모의고사 2회분 정도를 사셔서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재서 풀어보시고 공부 안 했는데요? 아니요, 풀어봐야 돼요. 풀어보셔서 내가 절반 이하로 맞았다. 그럼 이건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기본서를 사서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못해도 한 75% 이상 맞았다. 그럼 일단 이런 류의 시험에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많이 틀렸던 유형을 빨리 찾으셔서 약점을 보완하시면서 빠르게 취업 대비를 하셔서 이 적성검사, 필기고사에 대한 이 허들이 여러분의 취업을 좀 빠르게 할 수 있고 늦게 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너를 왜 뽑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스스로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내가 원래 희망했던 쪽은 가급적 업계에 대한 기업 분석이라든지 회사 정도를 좀 파악하는 게 좋고요. 내가 딱히 희망한 건 아닌데 직무는 유사하다. 업종은 좀 별론데 내 직무로서 마케팅이든 구매든 내가 한번 노려볼 만하겠다. 품질 관리든. 그럼 직무 위주로 지원 동기를 한번 녹여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성장 과정.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마다 의견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얘기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께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수시 전형에 지원한다 가정합시다. 대학교 수시 면접을 갔는데 교수님이 묻습니다. 자네는 지난 인생 살면서 언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이거 성장 과정 묻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얘기합니까? 안 하죠.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얘기하죠. 그럼 단순 대입해서 4년을 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4년 대졸자 혹은 2년 대졸자인데 여러분의 졸업 시즌에 맞춰 구직 활동할 때 성장 과정을 묻습니다.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래요. 대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얘기가
그나마 좀 더 현실성이 있고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경험을 묻는 질문들의 종류가 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4가지 포인트가 바로 많은 기업들이 자기소개서와 면접 때 포인트로서 묻는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화면에 보이는 포인트들을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끔 받아들이고 글과 말로 하려는 점, 이 점만은 우리가 막아야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협업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외로 착각을 하는 건 당연히 협업을 할 때 한 건데 이걸 왜 묻냐예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조별과제라서 친구들이랑 조별과제 했고 발표 잘했는데 그럼 뭐 어쩌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협업하기 곤란했는데 협업을 이끌어냈던 게 궁금한 거고요. 문제 상황 속에서 협업을 통해 극복한 거 듣고 싶어서 협업을 묻는 거예요. 지금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어려움이라는 이 2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해결한 사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을 한 사람들을 선호한다라고 묻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서 없었던 게 아닙니다. 한 번쯤은 다 있었습니다. 나와 입장이 반대인 사람을 설득했던 적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거의 천사님이겠죠, 그죠? 그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분명히 입사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이 마주할 텐데 과거의 모습을 비추어 미래의 당신의 모습이 과연 이 일에 적합한지 보려고 묻는 게 바로 이러한 류의 경험을 묻는 질문과 자기소개서 항목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류의 항목들과 내용들에 좀 더 집중하고 잘 대비를 해야겠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5개 질문은 여러분들이 면접 혹은 자기소개서에서 한 번은 마주하셔야 될 질문입니다. 지금 보는 이 질문이 부담되시면 외국계를 지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번 문항을 볼까요? 다른 지원자들보다 본인이 반드시 채용되어야 되는 이유를 2가지 이상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좋은 이유만을 적는데요. 좋은 이유가 그것만 적으면 안 되고요. 본인이 선택할 만한 기준을 밝혀주는 게 좋습니다. 나는 이러한 업체에서 일하고 싶었다. 내 전공을 살리고 싶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니즈에 충족되는 곳을 다니고 싶었다. 성취지향적인 회사에서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싶다는 좀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이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입사를 위해 그동안 이렇게 준비했다. 잘 한번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적어달라. 질문 보면 현기증 나죠, 그죠? 현기증이 나야 돼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약속합시다. 가이드라든지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글의 작성의 채점 기준이 되고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땐요. 일단 하지 말아야 될 걸 말씀을 드리자면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들이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노력들. 이를테면 토익 900점. 물론 900점 따기 어렵죠. 하지만 그게 과연 정말 본인에게 도전적인 목표였는지 솔직하게 생각한다면 기업체에서 일할 사람에게 있어서 단순한 어학 자격 시험에 대한 도전적인 노력이 여러분들의 합격에 보장이 되는 그런 글로 나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단순한 개인적인 노력에서의 자격 취득에 대한 노력은 해당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해당되는 건 기본적으로 단체 활동 속에서 무언가 제약 요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했는가가 해당이 됩니다. 기한이 단축됐다든지 함께 하기로 한 인원이 이탈을 했다든지와 같이 상황상 도저히 이걸 달성하기에 어려운 순간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런 면에선 그렇다, 저렇다. 이렇게 명확한 기준을 소제목이나 글의 초반에 적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회스러운 일은 그렇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따라서 후회스러운 일을 초반부에 한 3-4줄 정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의미 있던 일을 그걸 통해 극복한 걸로써 표현하신다면 좋겠죠. 당사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를 위한 노력은 결국 1번과 같기 때문에 1번 문항과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항이 골고루 다양해지고 있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5번입니다.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을 밝히고 우리 회사가 어떻게 그 기준에 부합되는지 쓰라. 글로벌 지향적인 회사를 다니고 싶었다. 기술 투자에 매진하는 회사이고 싶었다. 인재 양성과 복리후생에 집중하는 회사이고 싶었다. 내가 선택할 만한 회사 선택의 기준과 그 회사의 현재 벌어지는 실상 혹은 회사의 비전 등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맞게 매칭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이게 결국 면접 답변도 돼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도시 행정학과를 하면서 한 도시 지역학이나 이런 걸 배운 거를 좀 살릴 수 있을 만한 직무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본인의 케이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학과분들과 유사한 케이스로서 뭐 점포의 입지라든지 혹은 특정한 점포 관련한 분석 이런 상권 분석 케이스로서의 역할들을 좀 본인의 전공이 직접적으로 미트하진 않지만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낫고요. 그러려면 최대 영화관 3사 그리고 그 유통 소비재 기업들에서 점포 운영 쪽의 직무로 지원을 하시는 거에서 뭔가 가점은 아니지만 좀 특이한 포인트로 지원 동기나 본인의 강점을 어필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